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거리입니다. 오늘은 유럽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사회적 모습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영국 BBC가 3월 31일부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발생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이태리로서 누적 감염자가 10만 5,792건이고 누적 사망자는 1만 2,420명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태리는 5년 전이었던 2015년 11월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과학 프로그램 방송 시간에 보도했던 적이 있어서 시민들은 정부가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환자가 발생하자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10,000건을 넘었던 4일 전부터는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비록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태리 정부는 일단 전염 속도에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제2차 경기 부양책으로 250억 유로를 세워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통한 소식은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 46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염도가 높은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감염자는 95,973건이고 사망자는 8,464명입니다. 주말을 넘기며 사망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새로운 감염자의 증가 속도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 정부는 4월 12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3위는 독일입니다. 이웃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첫 환자가 발생했으나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서 어제 현재 7만 1,808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적 사망자는 802명입니다. 4위는 프랑스 52,836명의 확진자와 이 중 3,53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10명 미만의 환자가 있던 발생 초기부터 격리병동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등 초기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적 연명자는 25,481건이고 사망자는 1,793명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특별 담화문 발표 후 국가 전체에 대한 록다운이 실시되고 소셜 디스턴스 2m가 실시되었는가 하면 거리에 홈리스나 구걸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홈리스 슬터에 사실상 가두었습니다. 정부는 각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 귀국 종용을 하고 있고 전세기와 군용기 등을 동원 희망자들을 수송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리패트리에이션 정책이 2차 대전 이후 제일 규모가 큰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말을 끼고 사망자가 3월 30일 367명으로 급증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신규 확진자 자가 주렁어들고 있어서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슈가 되어오던 일일 최대 25,000명 테스트 요청 수요도 4월 15일부로 완성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본부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록다운으로 발전 능력이 떨어질 것을 감안 지역별로 정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국가적 대응을 침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과학잡지 네이처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우한 연구소에서 해왔으며 하얼빈에 있는 미생물 연구소에서는 사스 바이러스 등을 연구해오고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국제적 재난질병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이 그동안 환자 수와 사망자를 허위로 발표했다는 것을 알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수상을 비롯 내각 요인들이 중국 정부의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현 제작팀장이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관련한 영국의 UN 보고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UN에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의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UN 안전보장이사회는 31일 대북제재결의 2397호 파랑에 따른 영국의 최종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으며 그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2397호 파랑의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3월 22일이었습니다. 영국은 19일 작성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영국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했었지만
2019년부터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아 올해 현재 유효한 노동허가를 받은 자국 내 북한인 국적자가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도 지난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에서 노동허가를 갖고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22일 당시 취업비자로 자국 내 입국했던 1,003명의 북한인이 남아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아직 송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월 10일 현재 아직 러시아 자국 내에 거주하는 북한인은 5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3개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97호 8항에 의거한 최종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북한 국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이 22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며 비공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틀락 지역 등 신도시 개발 붐으로 이집트와 네팔 그리고 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해서 드나드는 중동 국가 쿠웨이트. 한때 이 나라의 북한 노동자 수만도 4,5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최근 쿠웨이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기존의 자국 노동자를 파견한 적 있는 나라의 건설업체와 노동자 파견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철수했던 북한 근로자들을 머지않아 해외 연수와 관광객 자격으로 다시 중국과 러시아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해외 노동자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도 외화를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 쿠웨이트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북한 당국에 바치는 충성자금 등을 벌기 위해 오랫동안 불법으로 해오던 일명 사덱이라고 불리는 밀조 제조에 사용했던 시설과 정비 그리고 기술을 현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한편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최근 자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 봉쇄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해외 노동자 유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북한 당국이 중국 업체를 통한 불법, 편법 파견을 꾀하고 있지만 한동안 북한 노동자 재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소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